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정부가 말하는 실업률의 실체, 실업률 20%, 7천만 명의 충격 보고서 내용입니다. 4월 26일 중국에서 충격적인 경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이미 중국 내 실업자는 7천만 명을 넘어섰고 실업률은 20.5%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5월 15일 발표한 4월 도서지역 조사 실업률은 6.0%이고 31대 도시로 한정하면 5.8%여서 공식 발표하는 3배 이상의 괴리가 있는 셈입니다. 경제리포터의 출처는 중태증권연구소 산동성 진안시에 본사를 둔 중국 10대 증권사입니다. 지난해 4월 29일 발표한 2019년 재무보고를 보면 매출액은 약 79억 위안, 손익은 23억 위안입니다. 사원수는 7,718명이며 중국 국내 284개소의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태증권연구소는 상하이의 월스트리트, 루지아지에 동아은행 금융빌딩 18층에 사무실을 두고 152명의 이코노미스트가 있습니다. 2016년 10월에 중국에서 가장 저명한 증권 애널리스트 중 한 명이 린시레이 소장으로 맞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유서 깊은 대기업 싱크탱크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보고서는 발표 즉시 당국의 압력으로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즉, 그런 리포트 등도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된 것입니다. 이어 리신레이 소장은 바로 잘리고 말았습니다. 확실히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1장 공표된 실업률과 경제 현상의 분명한 괴리이다. 이론상 실업률과 경제 주기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 주기가 높아지면 생산 확장 속도가 높아지고 취업 기회가 늘고 실업률은 감소한다. 경제 주기가 하강하고 생산 활동이 완만해지면 취업 기회는 줄고 실업률은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실업률과 경제 주기가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고 동시에 노동시장의 강성에 따라 실업률의 변동은 경제 주기보다 늦게 찾아오기 일쑤입니다. 중국의 취업 통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지역 취업인원 통계입니다. 민영기업이 보고하는 취업 현황과 추출된 민영기업과 경영자의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도시지역의 실업률을 예측 산출합니다. 다른 하나는 도시 시민의 가정 취업 현황 통계로 몇 개의 가정과 그 성원을 추출해 조사해 실업률을 냅니다. 실제 상황을 보면 중국의 두 실업률 지표와 경제 주기의 상관성은 높지 않습니다. 지난 20년 경제 주기가 어떻게 바뀌든 중국의 도시 실업률은 크게 올랐다가 나중에는 쏙 떨어졌습니다. 경제 주기와의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미중 무역 마찰로 중국 경제가 악화되었던 2018년부터 도시부의 조사 실업률의 파동은 매우 작고 기본적으로 5% 전후의 좁은 범위를 오르내린 것입니다. 중국의 취업 상황은 총체적으로 독립된 것 같고 경제 악화의 영향을 받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3월 도시지역 조사 실업률은 5.9%로 지난해 12월에 비해 0.7%포인트 올랐을 뿐. 하지만 그 사이 중국의 다른 경제 지표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13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27포인트 떨어졌고 고정자산 투자는 22포인트, 수출은 1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실업률 지표는 기타 경제 지표와는 뚜렷한 괴리가 있습니다. 요점은 중국 국가통계국의 실업률 통계는 실태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 무의미한 지표라고 간파하고 있습니다. 실업 통계에서 누락되는 실업자, 제2장에서는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국이 공포한 데이터에 의하면 2018년 중국의 농민공은 약 2.9억 명, 그중 도시지역에 돈 벌러 나온 농민공이 1.35억 명이라고 합니다. 또 순수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은 2억 명 안팎입니다. 도시에 돈 벌러 온 농민공과 농촌에 남아있는 농민공을 합하면 3.35억 명으로 이는 전국 취업인구 40% 이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들이 실업 통계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조사 실업률 통계에는 결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통계국이 공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 분기 농민공의 이주 인구는 1.2억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천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도시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농촌으로 귀향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실업 통계에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두 실업률 통계 방법 모두 엄청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적된 추산으로 실업자 7천만 명, 그리고 제3장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실업률에서는 어쩌면 20% 부근이라는 제목을 붙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같은 국가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연말 기준으로 전국에 7.8억 명의 취업자가 있다. 내역은 제1차 산업 2억 명, 제2차 산업 2.1억 명, 제3차 산업 3.6억 명이 있다. 2차와 3차 산업 종사자 5.7억 명 중 개인 경영자가 약 1.5억 명으로 기타가 회사원입니다. 또 개인 경영자 1.5억 명 중 1.2억 명이 제3차 산업에 집중돼 있어 제3차 산업 종사자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2차 산업의 13%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1분기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 가운데 음식 수입은 43%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회복률은 60% 정도이므로 만일 개인 경영자의 30%가 회복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 4,500만 명의 개인 경영자가 실업 중인 것입니다. 기업 형평상 취업 상태를 봐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4차 경제조사 및 노동통계연감 통계에 따르면 도매, 소매, 호텔, 식당, 교통운수, 서비스업 종사 등 약 9,300만 명으로 1분기 도소매 하강 17.8%, 교통운수 하강 14%, 호텔, 식당 25.3%입니다. 이것만 해도 전체의 15%, 1,400만 명은 이미 실업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또 소비에 관련된 제조에 예컨대 자동차, 문화오락, 가구 등의 취업 인구는 약 1,400만 명이고 이들의 소비는 6% 감소했기 때문에 만일 10%가 실직했다고 하면 140만 명이 됩니다. 수출이 하락하고 있는 제조업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2018년 중국으로부터의 수출 화물 100만 달러당 산출 취업자는 40명입니다. 1분기 수출이 13% 하강했으니 수출 관련 제조업에서 1,000만 명의 실업자가 나온 셈입니다. 이런 일들을 더하면 중국의 실업자는 20% 이상에 달합니다. 실업자 인구는 7천만 명을 넘어섭니다. 이 정도면 1분기에 5천만 명의 농민공이 사라진 설명이 됩니다. 새로 증가한 실업자가 7천만 명이라는 대형 실업률은 20.5%입니다. 충실한 경제보고서가 사라져야 하는 불행. 이 경제보고서의 논쟁은 명쾌하고 국가통계국 등 공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편견 없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4장에서는 곱셈과 연쇄 반응에 의해 필연적인 V차 회복은 없다 라고 제목을 붙여 어려운 장래 전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수입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면 우선은 소비에 영향이 나타납니다. 1분기 국민의 명목 수입은 0.8% 오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소비 지출은 8.2%나 떨어졌습니다. 이들의 소비 감소가 뜻하는 것은 이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익이 떨어지고 수입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자 증가 영향은 곱셈적 연쇄 반응적으로 커져가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향후 수입 전망이 비관적이어서 전국 30대 도시의 부동산 구매 면적은 예전의 80% 정도밖에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3월 100대 도시 부동산 가격 하락하는 도시가 더 늘었습니다. 특히 상하이는 전기 대비 5.9% 줄어 단동 8.6%, 구조 7.2% 감소에 이어 하락폭이 컸습니다. 2성급 도시에서 50% 가까이가 전기 대비 내리고 있어 중국인 재산의 60에서 70%인 부동산 관련에 놓여있는 것을 생각하면 부동산 하락의 소비에 대한 영향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활동은 일시 정지하기는 쉽지만 거기서 재개의 정상적인 회복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제가 취약한 기간의 수익 감소, 기업 파산, 실업 증가 등 모든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가게가 문을 닫아도 다시 문을 열기까지는 확실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하나하나가 극히 정론이라고 생각되지만 지금의 중국에서는 이 정도의 경제 리포트조차도 발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10년 전의 8월
중국의 민간 싱크탱크가 중국에서는 GDP의 30%가 뇌물 수입이라고 하는 경제 리포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때 중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지만 당시 후진타오 정부의 원자바오 총리는 리포트를 감추려 하기는커녕 이를 알리는 것으로 부패 척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본 기사는 5월 30일 JB 프레스 기사 내용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